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이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예. 방통위가 여기에 즉각 항소 뜻을 밝히셨어요. 예. 예, 그 입장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월 9일은 저희들이 처분을 한 날인데 1월 9일에는 대면 회의가 없었습니다. 1월 9일은 처분이 있었을 뿐인데 1월 9일에 마치 어떤 대면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면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면 회의를 했을 뿐인데 그 서면 회의조차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은 형태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양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좀 더 첨언을 드리면요. 네.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 기구인데 그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심위가 방통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긍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습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정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립 허인 억지록 보도를 하게 된 뉴스타파와 그리고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한 MBC에도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반쪽짜리가 된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죠. 방통위가 그렇고 방심위가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고 더 나아가서 북한인권재단도 지금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마비 상태가 될 지경인데 현재는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죠.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5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역시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의결했지만은 이것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 전에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2인에서 4인으로 상향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또한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무대행님 이번 판결이 1심이지만은 벌써부터 언론노조 KBS 지부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고 지금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 판결로 인해서 파생될 불필요한 소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석기 전은 이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다 혹은 탄핵 심판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해내고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방통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된다. 예.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 텐데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심각한 중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중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칭 목사 호소인 최재형 씨를 아시죠?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알고 네, 있습니다. 북한을 찬양 고무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이 참관 멤버로 있는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지난 7월에 경찰은 프레스 아리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편집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PPT 보시겠습니다. 이 매체의 기사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북한의 통전부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결국에는 최재형 씨 내지는 그 매체의 관계자들이 북한 정권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부사장으로 했던 통일TV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게 KT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로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겨가지고 여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관련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입니다. 북한 의사들을 미화하는 조선중앙TV의 영상물을 소개하고 자기의 피와 살도 소슴없이 바치며 온갖 종성을 다해서 마침내 기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진행자들은 야간 노동에 동원된 북한 청년 돌격대 이야기도 전합니다. 청년 동맹에서는 이 야간 지원 활동을 청년들의 의무이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 지원 활동에 동원이 됐는데 이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거 그냥 강제징용이에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경우에 명백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방심위에서 적절한 시민을 통해서 제재의 조치를 요청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유일임 위원장님, 예. 이거 즉각 제재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경찰청하고 국가정보원이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약간의 절차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저는 수사기관의 장애 요청이 없이도 방심위가 즉각 심의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태기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서 이렇게 통일TV를 같은 여러 정복주의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증인 예. 이 지금 질문한 사안 뒷부분 통일TV 관련한 게 예. 방통위 소관입니까? 방심위 소관입니까? 방심위에서 일단 심의 부분은 방심위에서 하는 근데 것 왜 같아요. 답하세요? 독립적인 기관에서 류희림 증인이 얘기할 걸 왜 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도 해당 사건의 심의 본인의 부분에 직무범위를 대해서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일관되게 하세요. 기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일관되지 저는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관된다고 말한다고 일관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류일임 증인 예, 이 건 빨리 처리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충권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3인 구조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현 의원 계셨죠? 네, 이거 사실관계 바로 잡습니다. 3인 구조에서 결정했다고요. 2인 구조가 아니었다고 그때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 팩트 체크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그냥 정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정해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통위 5인 구조의 완성은 국회가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최민희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열현, 최선영 방심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게다가 이거는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제처는 아직도 최민희라는 사람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